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은 특별하게 지금 암호화폐 이 특근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만큼 그 한국의 영향력도 많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진짜 호재로서만의 그 이슈일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그 부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의 반응들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법원에서도 비트코인을 화폐와 같은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속속들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블록체인 행동 강령을 제정 중이다라는 소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뉴욕 소재 발전소가 자체 생산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특근법 개정안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호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뉴스로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암호화폐 붐이 일어난 지 3년여 만에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화가 된 거죠.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그리고 암호화폐는 법률상 가상 자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특검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고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과 그리고 실명 인증, 가상 계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심사를 받아야지만 이제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고, 실제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부분들의 중심 내용은 결국엔 거래소로 이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결국엔 이 규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퇴출이 되죠. 퇴출이 되고, 지금 ISMS 인증, 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심사비만 심사 수수료하고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거래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그 실명 인증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은행이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하는 기준은 이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서 아직 시행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 인증 가상 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 계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는 영업을 지속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건이 이제 맞는 거래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인데, 이 규제에 대해서 서로 지금 엇갈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그 대규모 거래소, 이런 거래소들에서는 오히려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한 요건만 잘 갖추면 이 사기나 한탕주의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 이 투명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보안 및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오던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굉장히 이 투기다, 뭐 이 한탕이다, 사기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 암호화폐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민감하게 뭐 사기다 막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특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 이 암호화폐가 그 합법화된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규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미지의 쇄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특근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각자 이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그 법무법인 이 태평양에서 뭐 나오는 소식들은 이 가상 자산 규제와 특근법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특근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대형 사업자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이 집중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이 영세한 업체들이나 이제 소규모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엄격한 규제를 이제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살아남는 업체들은 이 대기업들이나 대규모 업체들만이 살아남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특근법 개정안이 만약 이제 발의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문제가 아마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인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세금 안 내고 이 자산을 그 거래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래의 모든 자산에는 이 거래세가 다 있고요. 우리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권에 들어가는 데에는 뭐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합법화 시켜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고 암호화폐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들 이름은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이제 불리우죠. 그래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 뭐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독일하고 인도 그리고 한국이 모두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지금 그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엔 다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합법화된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나오는 이 개정안 그 규제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을 빨리 대비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이런 법 안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합법화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티그 리스폰도 지금 이제 인도, 사우스 코리아 등 이 모두가 좋은 지금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다들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법원에서도 이 비트코인 화폐와 같은
이 비트코인을 화폐와 같은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프랑스 상무법원이 최근 진행한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파리 근교 이 낭테르 상무법원이 지난달 26일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페이미엄과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비트 스프레드 사이의 대출금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페이미엄이라는 거래소가 지난 2014년 이 1000BTC 현재 시가로 약 91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 비트코인을 이 비트 스프레드 측에 대출을 했는데, 이 비트 스프레드는 이렇게 빌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통해서 2017년 1000 비트코인 캐시를 손에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두 회사는 현재 시가 약 35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캐시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원은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법정 성격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결국에는 이 하나의 이제 통화나 금융상품처럼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 법원은 이 주식의 배당금이 주주의 소유인 것처럼 이 빌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얻은 비트코인 캐시는 차입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출을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그 소유주가 그 비트코인의 캐시를 받았는데, 하드포크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받았는데, 그 소유권이 결국에는 이 대출을 해준 대출권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이 이제 결국에는 대출을 해준 사람한테 넘어간 거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통화와 그리고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대출을 했네, 뭐 이 하드포크를 받았던 비트코인 캐시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국에는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비트코인이 프랑스에서도 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하나로 보자면, 현재 트레이딩 샷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구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갭을 메꾸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지금 2019년도에 그 피보나치 되돌림 0.382와 0.618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은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고, 이 갭을 메꾸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 과정으로 갭을 메꾸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도 이 2019년 3월에도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 있었고요. 이 구간이 있고 한 70일 이후에 여기 이제 갭을 메꾸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결국에 이 밴드까지 있는 0.618 구간이 있는 이 구간까지 13,000달러인 이 구간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결국에는 이 정고점하고도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반감기와 지금 맞물려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 때가 70일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반감기 구간에 지금 여기에 상승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CD로 지금 봤을 때에도 이 불리시 리버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살짝 여기에서 이제 크로스가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블록체인 행동 강령을 제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산업 기술 활용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행동 강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의 블록체인 및 데이터 정책 부문을 이끌고 있는 슐러 워런 수석은 지난 4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하이퍼레저 글로벌 포럼 2020 기조 연설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 포럼이 산업이 공유할 기술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슐러 워런은 지난 2018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차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는 말로 기조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석은 당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확한 기술 특성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 대체로 암호화폐를 떼어내고 시스템만 언급했으며 기술 잠재력을 과도하게 부풀리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수석은 2년 동안 산업이 크게 발전했는데 그중 과도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발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공개를 규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몰리는 사태가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안들도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뭐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막 지금 현재 날뛰기를 하고 있으면 절대 통과되기 쉽지 않았던 법인데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화가 돼 있으니까 저런 법들도 통과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블록체인 행동 강령까지 이제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산업 발전을 시켜야 할 세 가지 부분으로 뽑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디지털 신원 기술이고, 두 번째가 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구축 표준이 될 블록체인 행동 강령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의구심을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짚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ROI가 높은 이 투자 수익률이 높은 블록체인 우수 사업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공동 작성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증시 급락 속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 소속의 애널리스트인 네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상승 돌파한 후 단기간 내에 9,100달러 저항선을 무너뜨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100달러 선 방어에 성공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역사적 방향성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9에서 12개월 내 비트코인 시세가 상당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증시를 봤을 때 뉴욕 증권 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6.5포인트 하락한 25,864.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이 500지수는 전장보다 51.57포인트 하락한 이 2,972.37에 마감을 했고요. 모두 다 하락을 하는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만 가격을 오히려 유지시키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을 점치는 분석가들의 내용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230달러 안착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이더리움의 고래가 보유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올해 들어 비트코인 보유 상위 100위 주소에 이더 보유량이 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보유량을 늘렸다가 12월 말 대량 매도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래들이 다시금 매수에 나서는 것은 투자 심리 개선 및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고래들이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단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뉴욕 소재 발전소가 지금 자체 생산 전력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전력 발전소인데요. 이 그리니지라는 발전소가 생산 전력의 일부를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리니지 발전소 같은 경우 하루 5.5 BTC 상당을 채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 상당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굴에 사용되는 채굴기는 그리니지의 투자사인 아틀라스 홀딩스의 투자로 7,000대를 마련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115메가와트 중에 12% 수준인 15메가와트를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에는 많은 비용이 이제 소모가 됐는데요. 이 채굴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인 채굴기 구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생산 비용은 채굴기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전력 비용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력 발전소잖아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이 원가만으로 이 채굴기를 돌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낮은 전력 비용으로 인해서 실제 원가를 절감하고 이 채굴 수익률을 높이는 아주 머리가 좋은 채굴 입장이기도 하고 발전소이기도 하네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뭐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1937년 석탄 화력 발전소로 설립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발전소들에서도 이렇게 이제 채굴을 할 정도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